안녕하세요. 허경영의 시야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인천공항에 지금 난리 났죠, 그죠? 자, 보면은 이 정부가 들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50%가 늘었어요. 그죠? 1902명을 정규직화를 시켜준다고 하죠, 그죠? 자, 진땀을 지금 많이 빼고 있어요. 사태 수습에. 그래서 보면은 취업준비생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분이 김어준 뉴스 공장에 나오셔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는 안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만여 명이 그동안 공항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해왔는데 차별을 받는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취업난이 아주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저 일자리에 관한 그러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20, 30대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저 예민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사회적인 고용, 탄력성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아이고 우리도 그쪽에 가서 좀 일을 했으면 좋았어. 그죠? 그러지 말고 전 국민을 정규직화 시키면 어때요? 그죠? 전 국민을 정규직화 시키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을 받으면 돼요. 그죠? 18세 이상 150만 원씩 우리가 국민 배당금을 받으면 돼요. 허경영 총재님 신인이세요.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하세요. 전 세계에서 많이 몰려 들어오면 허경영 총재님 돈도 많이 버시는데 국민 배당금도 올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정규직화 시키는 거예요. 그 정규직화 시키는 게 바로 국민 배당금으로 업그레이드를 탁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이 150만씩 받잖아요. 18세 이상만 되면. 그죠? 문제가 간단해요. 그죠? 자, 인천공항 사장출은 정일영 의원도 취준생 오해 답답하다. 글쎄요. 이거를 오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답답하네요. 그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답답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인천공항 사태를 설명하겠다며 설명을 하시면 되지. 청와대에서 왜 김어준 추진호를 찾아갔나요? 자, 여기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 찾아가 해명한다는 것에 또 논란이 있대요. 정의당은 정부의 무언직과 공사의 졸속 처리를 비판,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못 내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취업준비생 일자리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진땀을 빼고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아주 크죠, 그죠?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던지는 한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적인 문제에서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젊은 애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 정규직, 비정규직이잖아요, 그죠? 자,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줬다는 거에서 벌써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가 그저 이렇게 일자리의 차별에 대한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 정규직화를 시켜줬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게 짱 박혀 있는 직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경제가, 자, 여기 조선닷컴에 보면은 경제란에 미국, 일본보다도 낮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 유연성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필요한 만큼 자른다는 거는 조금 거부 반응은 들 수 있지만요. 일단은 필요할 때 빨리 쓰고요. 사람 필요한 만큼 쓰고요. 또 일이 한가할 때는 좀 느슨하게, 그죠? 탄력적으로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왜? 정규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정규직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보험도 많이 나가야 되고요.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뭐 4대 보험 우리 많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요, 이게. 자, 미국에 있을 때 일화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아시는 분이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말하자면 풀타임이 돼야 돼요. 정규직이 되면은 거기서 병원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규직이 되면은 몇 시간을 일주일에 일하냐면은 40시간을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40시간을 이렇게 의료보험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40시간 일을 안 주고 30시간만 일을 줘요. 일주일에. 그냥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런 일자리였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자, 그런데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의료보험 이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시간씩 하잖아요. 이제 그런 청소하시는 분들을 30시간씩 해가지고 여러 명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하고요. 일이 조금 없을 때는 그냥 또 없는 상태로 또 가고요. 그 병원에서 꾸준하게 일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정규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의사도 그렇고요. 보면은 또 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도 여름에 2달 동안 월급 못 받아요. 7월달, 8월달 월급을 못 받아요. 자, 그렇게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사들 월급 다 받죠, 그죠? 방학 때 다 받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제가 같이 살았던 미국 여자 룸메이트도 여름에는 다른 알바해요.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런 잡다한 알바를 해요. 한 2달 동안.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통용되어 있어요, 이미. 그냥 사회 전반에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통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또 필요하면 사람을 쓰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사람을 가게 하고 아주 그게 유연성이 좋아요. 아주 탄력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공장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마트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이 뭐 잘렸다 여기에 크게 이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잘리면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고용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요. 쉽게 사람을 쓰고요. 쉽게 또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내보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정교조, 민주노총 뭐 많잖아요. 그죠?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짱 박혀 있고 또 한 사람 자르면 거기 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전부 다 보면은 자, 이런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회사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해외로. 자, 이런 짱 박혀 있는 노동자들의 그 연합회, 그런 연합회가 목소리를 낼 때 회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 낮아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중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가 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이 98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중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에 비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부문은 미국은 한국보다 직무성과의 연동된 임금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다. 일본은 파견 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보다는 낮대요. 하지만 해고, 전환 배치 등 고용 조정 용이성이 한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 뭐 말이 많지만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자,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탄력적인 고용 상태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탄력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데모하시는 분들 가서 사장님 거꾸로 매달아놓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협박하고. 자, 탄력적이지 못해요.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근무 환경이 되고 있어요. 점점. 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밥그릇 잘 챙기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러면은 뺏기잖아요. 그죠? 경쟁력이 심한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더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국가 미래를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결국은 떨어뜨리게 되고요.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결국엔 회사가 오히려 고용시장이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정규직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짱 박혀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탄력적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여기서 미국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죠? 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유연성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서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은 비판하지 않아요. 그죠? 단지 좋다는 점을 제시를 하고 계실 뿐이에요. 자, 이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고용 환경을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한 사람 쓰고 자르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때 오히려 고용이 안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참여를 많이 하고 쉽게 발을 빼고 또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했을 때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걸 몸소 체험을 했어요. 아주 쉽게 해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나라 참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모든 걸 하고요. 또 고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바로 잘리기도 해요. 뭐 잘렸을 때 기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걸 위해서 더 큰 어떤 국가 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잘렸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구하면 돼요. 정규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짱 박혀서 어차피 뭐 25년, 30년 할 건 아니잖아요. 미국일수록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닌 사람이 말하자면 스카웃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스카웃 제의를 안 받거든요. 보통 그냥 한 곳에 짱 박혀 있으면은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더 고용시장이 좀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국가 경쟁력이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면은 모든 게 다 바뀔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기다리세요. 아셨죠?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